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죠. 3일째 6% 떨어지면서 100만원 아래로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이쯤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소 좀 이제 고점 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다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슈는 없어요. 아무것도 이슈가 없죠. 없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전체로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고가 차익 실현 매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주도 그랬었고요, 방산도 그랬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하죠. 화장품의 경우는 한 달 걸러 피컷을 주장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고, 이 방산의 경우에도 수없이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딱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평균 4번 피크아웃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두들겨 패는 거죠. 전형적인 이게 수급 이슈예요. 수급 이슈. 그래서 최근 주가 올라 들어가고 내리고 현재 주가 흐름에서도 살펴보게 되면, 자, 작년도에 여기서 이렇게 두들겨 팼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 끌어오른 다음에 또 잠깐 아주 단기적으로 짧게 이게 뭐 같은 이쪽에서도 세게 떨어졌었죠. 요때 같은 경우는 단 3일 동안의 조정에서 얼마가 떨어졌었냐라고 하면 이게 얼마 안 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76만 원입니다. 76만원에서 이게 3월 여기 저점까지 떨어지는데 60만원까지 20% 조금 넘게 떨어진 겁니다. 2, 3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때 이 하락보다 오히려 적은 셈이에요. 그 앞에서도 3일 하락이 있었고요. 저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 3일 조정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 예전 방식하고 조금 틀려가지고요. 1, 2, 3 떨어지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단기 차익 실현 저점 이제 셋 떨어졌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노리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앞쪽에 전혀 다른 종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1, 2 떨어졌고요. 이제 내일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쪽에서 저점에서 이제 반등 노리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현재 흐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차익 실현 매도에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69만 원이고요. 하나, 둘, 셋 해서 세 번째 날 가장 많이 떨어지죠. 뚝 떨어져가지고 8% 하락을 했었고요. 58만 원까지 내려졌죠. 에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69만 원에서 58만 원까지 저기도 한 15% 가까이 떨어졌었죠. 하나, 둘, 셋 떨어지는 거. 최근 떨어지는 거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보면 1, 2, 3 하락해서 오늘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 3일간 하락하는 부분 본다 그러면 약 15% 떨어지는 거. 저 앞에 떨어지는 이 크기하고 지나가서 본 결과로 봅니다. 요게 요때 떨어지는 이거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날 게 없어요. 이제 하나 에어로가 앞에서 계속 얘기들 했습니다만, 하나 에어로 방산주 피크아웃, 자, 실제로 지금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피크아웃이 얼마나 자주 나왔던 거냐. 딱 분기에 한 번씩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자, 분기에 한 번씩. 자, 넘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방산주 피크아웃, 우려는 시장 기대면 최근에 주가가 벌어봤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로 제기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예, 방산주 피크아웃 뚝 떨어졌다. 승고기 8월 달에도 좌표가 피크아웃 없다. 2023년에 그 앞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피크아웃 얘기가 수도 없이 나가요. 국방예산 삭감에 방산주는 울산, 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기라고 얘기들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지금 여기도 또 그런데요. 이 국방예산 삭감 이슈 같은 경우에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이때 계속 얘기 드린 거잖아요. 미국 국방예산 삭감 우려에, 자, 좋은 뉴스 잘 보세요. 이거 틈만 나면 이런 얘기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때 비상계엄 얘기도 나오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저 얘기는 이제 이 하나 에어로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됐던 이슈인데요. 주기적으로 그런 거죠. 주기적으로 제가 미국 셧아웃
쪽하고 관련하죠. 셧다운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갖다 붙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국방 예산 삭감 작년도 11월 달 11월 26일입니다. 멈춰섰네요. 작년도 11월 26일 여기죠. 이거 국방예산 삭감. 지금 방금 나온 뉴스하고 똑같은 뉴스잖아요. 이거 국방예산 삭감. 이거 그래서 얘기 드린 게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하는 거하고 현대로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현대로템이 미국에다가 K2 전차 수출하는 회사예요? 이거는 이 머스크가 저렇게 주장하면 트럼프의 이게 트럼프의 정책 기본 자체가 그러잖아요.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왜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러세요? 니들 방위비 늘리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늘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압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예산이 줄어든다라는 얘기 자체는 미국의 동맹 국가들 같은 경우 국방 예산을 자동으로 늘려야 되는 이슈예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었냐면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해서 개박살 내놓고 그럼 올해 이 3월 달에 가서는 유럽 방위비 자 이거 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트려 놓고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줄인다라고는 동맹국 같은 경우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위비 증액 소식 그러고 생겨 주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슈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또 저렇게 해가지고 또 국방 예산 삭감 이슈.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슈인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줄인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트럼프의 정책,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한테 돈 내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기대지 마시고 니들이 방위비 늘려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잖아요. 이것처럼 해가지고 다는 거고 뭐가 달라? 이번 같은 경우도 깨진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가 미국에다 수출합니까? 현대로템이 미국에다 수출해요? LG 넥슨이 미국에다 수출합니까? 아니죠. 우리 방산주들의 주 타켓은 미국이 아니고 중동 그리고 동유럽입니다. 서유럽도 아니고 동유럽이에요. 서유럽은 각자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영국, 프랑스 다 알아서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영국 아랑스까지 퍼뜨려가지고 이제 동유럽에서 북유럽까지 늘리겠다라는 것들이고 앞에서 넥슨 같은 종목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넥슨에서는 작년도에 저 넥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높게 잡아놓고는 전망치 자체를 위로 조금 올려잡아놓고 이제 조금만 삐끗해도 뭐 성장률이 20%를 하회했다 그래가지고 피크아웃 이거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도 보셨잖아요.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서 계속 피크아웃해서 딱 연평균 피크아웃이 4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평균은 4번. 즉 분기마다 한 번씩 피크아웃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 케이스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패면서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밟아가지고 피크아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미 반영이 되었다. APR에서도 나오고 삼양식품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다. 이미 주가 반영됐다. 뭐 이런 소리 나오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 기업들의 경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LG 넥슨의 경우 이미 수주 받아놓은 수주 창구가 6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는 5년 반치가 수주 창구가 쌓여져 있습니다. 5년 반치가. 그래서 저쪽에서 어떻게 나가건 간에 현재 얘네들이 실적을 계속 이 실적을 장기적으로 실적 고조를 이어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5년 반치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넥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발 무기 좀 팔아주세요라고 무기를 공짜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기를 팔아달라고 왔는데 그거를 그냥 보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3월달에 나올 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싼 종목 넥슨을 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넥슨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면서 큰 폭의 이익을 거뒀지 않습니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박스죠.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 룰 어떻게 돌아 들어간다고요? 오늘 장세 꼬라지도 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박스 앤 롱숏. 자, 내 인생은 오로지 박스 앤 롱숏 기관 룰 넘버 2잖아요. 모멘텀에 목숨을 건다 룰 넘버 1, 넘버 2 박스 앤 롱숏, 넘버 3 내로 남불. 이거 원래부터 박스였어요. 다만 이 기관을 지금 압축시켰던 것뿐이야.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쫙 빠져 내려가고 이제 고가 더 많이 올라 들어왔으니까 패딩기 강도가 조금 더 강해져. 원래 하든지 그대로 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우려였어요? 여기 뭐 심각한 우려였어요? 여기 뭐 심각한 우려입니까? 지금 나왔던 거 오늘 이거 앞에 10월 초에 나왔던 거 국방예산 셧다운 얘기 나오니까 또 국방예산 삭감 우려 있다 이 소리 하고 있죠. 미국 국방예산 삭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이거 악재가 아니라 호재예요. 호재. 유럽 쪽에서 방위비 계속해서 늘려야 돼요. 미국이 국방 예산을 줄인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미군 인력에 대한 이 수요 자체를 계속해서 뒤로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해외 주둔 쪽에다가 그렇게 늘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각 나라의 경우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방위비 분담하라고 압박 들어가고 그럼 이건 당연히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흔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오고 있던 이 차익 실현 흐름 이거 그대로 반복이 된 거예요. 맨날 똑같은 해석들, 똑같은 놈들이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증권, 무더기로 연기금님께서 팔으셔. 예 하고 다 같이 몰려가서 팔고 연기금님께서 사시면 예 하고 다 같이 사고 맨날 이런 거 아닙니까? 연기금 한정 가지고 단타 치고 맨날 단타 치는 이 연기금이 다시 고가 사이클 돌아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 상단 들어가면 쭉 샀다가 밴드 상단 들어가면 팔아치워버리고 다시 아래쪽에서 또 쭉 샀다가 밴드 상단 들어가면 팔아버리고 이건 뭐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밴드 상단 들어오면서 쭉 팔아치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연기금님께서 파시는 쪽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쪽 애들이 쭈르륵 같이 때려 팔면서 주가 쭉 내려가고 이제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연기금님께서 다시 지르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내려오면 그냥 사시면 돼요. 이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자,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대 잔고가 5년 넘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의 유로 수주 잔고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넘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업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몇 배에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22배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평균 수준에도 못 미쳐요.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을 이 기업이 22배야. 자, 반도체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죠. 반도체도 물론 좋긴 한데요. 자, 밸류에이션을 지금 보자라는 얘기예요. 반도체. 자, 이게 반도체 종목들, 이게 유명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이쪽으로 볼까요? 이쪽으로 볼까요? 자, 반도체 종목들 이렇게 코스닥 쪽에 뭐 코스피 쪽으로 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코스피니까 우선 코스피에서부터 간단하게 반도체 종목들 유명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전기전자, 이게 아니죠. 자, 코스피 쪽에 자,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28배고요. 이게 LG 이노텍 같은 이거 뭐 여기는 좀 주가가 좀 낮죠. 그다음에 쭉 아래 내려가면 한화 비전 있습니다. 한화 비전 요 수준에 나타내고 있는 이 한화 비전이 20배야. 한미 반도체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한미 반도체가 28배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쭉 하고 치고 나왔던 DI 같은 종목들. 자, DI 18배. KC텍 같은 종목들도 있죠. 나오지도 않네요. 이 같은 경우에. 캐시텍 지금 뭐 수치가 지금 제대로 표시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현재가 쪽에서 들어가서 보면 여기 15배 들어가고 있고요. 자, 심텍. 자, 지금 검사 장비 업체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검사 장비 앞에서 얘기 드렸고요. 29배. 유진테크 21배. 테크잉 23배. 이래도 비쌉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의 평균 PER이 지금 25배 들어가 있어요. 25배.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 저쪽에 이런 검사 장비 업체들이요. 유니테스트라든가 방금 전에 DI 보셨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20배, 21배 여기 들어가고 있죠. 얘들이 평균이 지금 25배야. 이 수준의 기업이 25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 에어로가 지금 이 수준 보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비싸서 매도라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 늘상 나오는 저 박스 플레이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돼서 밀려 떨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현대 증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증시하고 맞지 않아요. 보조지표 해석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쪽의 국면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보조지표에서 해석해서 이렇게 올라 들어간 건 과열권에 진입했다. 그래서 매도하라는데 매도는 개뿔이나 그 뒤로 한참 더 가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증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도는 이제 1, 2, 3로 이렇게 강력하게 떨어져 들어온다. 이런 추세 상승의 종목 얘기 드렸죠. 몇 %요? 딱 퍼센트도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이런 강력한 추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고가 대비 15에서 20%가 딱 조정 구간 범위다. 그러니까 17% 들었죠. 즉 61선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요 구간이 그대로 지금 단기 초점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로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파는 게 이거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안 팔고 가셨을 분들 여기서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조마조마 하실 건덕지 전혀 아니고요. 자 이제 기초라인 들어왔죠? 지금 저점 터치시키고 살짝 지금 꼬리 달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래로 120을 살짝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아래로 이런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 요건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는 신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개부 60일 120일 아래 들어오는 거 초기 강력한 상승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60일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완만하게 이렇게 밴드형 상승을 그리고 올 때는 121선 아래 내려올 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는 라인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런 거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 들어오고 났을 때는 60일 아래로 들어왔을 때 사는 거 이렇게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두근반 세근반 해야 될 게 아니라 반대로 이건 노래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래간만에 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뭐 요 종목 대신에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뭐 요런 쪽의 종목들을 누리셔야 돼요. 이제 여기 위치에서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들은 그렇게 아주 크게 퍼센트가 나오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 에어로보다 더 빠른 종목들이 뭐 하나 시스템도 더 빠르고 현대 로템도 더 빠르고 넥슨도 더 빠르고 훨씬 더 빠르죠.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MNC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방산주 중에서 최고 탑라인급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반대로 돌아 들어가는 경우에 그쪽 종목으로 들어가셔도 아무 탈 없습니다. 똑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요런 거 이제 돌아 들어갈 때 이제 타이밍 딱 잡아서 알려드리죠. 자, 요런 거 이제 사겠다라고 이제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특기 분야와 접근 방식이 다 틀려요. 이런 건 이제 미리 받아 들어가는 형태도 있고 이 하나 에어로든가 이런 대형 우량주들을 저가에 사가지고 홀딩 형태로 가는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요거 올라가는 거 다 본 다음에 후발로 빠르게 속도 나오는 종목 그쪽을 노리고 들어가는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접근 방식이 다 틀린 거거든요. 그 오르고 다운로드 받고 쭉 들어가신 다음에 전문가들이 어떤 분야의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느냐를 잘 살펴보시고 그런 전문가별 특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장세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늘도 정신없지 않습니까? 이제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되는 장세예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장세는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